QQQ가 오르는 날에도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QLD가 계좌를 빠르게 키워줘도 생활비 구조가 없으면 불안은 더 빨리 커집니다. TQQQ가 하루에 크게 올라줘도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결국 내 욕심이 내 계좌를 잡아먹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5억으로 은퇴한 사람의 부러운 성공담이 아닙니다. 첫 연봉 1200만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연봉 1.4억까지 올라갔고 2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24년 말 25억으로 은퇴하고 25년 말 33억, 올해 4월 기준 37억까지 만든 사람이 왜 어느 날 자기 예금 통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경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QQQ를 사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QLD를 오래 가져가면 계좌가 빠르게 커지겠지, TQQQ를 잘만 잡으면 은퇴가 앞당겨지겠지.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기 돈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매출, 회사 목표, 회사 프로젝트는 매일 챙기는데 정작 내 자산이 어디에 있고 내 현금이 얼마를 벌고 있고 내 돈이 잠들어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신사업을 맡고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지? 이 문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의 직장인이 언젠가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옵니다. 야근도 합니다. 책임도 집니다. 승진도 합니다. 그런데 내 돈은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자도 거의 받지 못하고 시간과 물가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20대에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30대 초반에도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내 돈의 위치를 모르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내 몸은 회사에 있고 내 시간도 회사에 있고 내 에너지도 회사에 있는데 내 돈까지 잠들어 있으면 은퇴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 직접 매수한 종목은 아마존과 애플이었습니다. 총 500만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한 주, 애플 10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1억을 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TQQQ로 인생 역전을 노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봐온 산업,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변화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QQQ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라면 오래 못 갑니다. QLD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QQQ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라면 하락장에서 흔들립니다. TQQQ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욕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자산을 들고 있는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의 최고 수익률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처음에는 $300 정도의 이주를 샀고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80주가 됐고 수익률은 4600%까지 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엔비디아 같은 종목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고 오래 들고 갔고 중간에 흔들릴 때 팔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계좌의 시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QQQ, QLD, TQQQ도 결국 시간의 싸움입니다. 하루 오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수익률이 좋다고 은퇴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을 견디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견디고 횡보장에서는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한국 종목을 상한가만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고 싶어졌고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았고 결국 샀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가 됐는데도 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상증자까지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을 넣어서 200만원 정도만 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QLD, TQQQ 투자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리면 갑자기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추격 매수였는데 손실이 나면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처음에는 욕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철학처럼 말합니다. 이게 계좌를 망치는 진짜 습관입니다. TQQQ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기준 없는 TQQQ가 위험한 겁니다. QLD가 나쁜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 없이 들고 가는 QLD가 위험한 겁니다. QQQ가 느린 게 아닙니다. 느린 걸 못 견디고 계속 더 센 상품만 찾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실패는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오토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아예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은 생각보다 훨씬 노동집약적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수록 사람이 더 필요했고 사람은 쉽게 그만뒀고 회사와 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8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00만 원 정도 남기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실패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에 할 게 없다고 무작정 가게를 열면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를 원했는데 임대료에 묶이고 사람 문제에 묶이고 재고에 묶이고 매출 압박에 묶이면 그건 은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계좌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월 고정비가 얼마인지, 하락장이 와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이분은 기본 생활비를 월 25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행비는 별도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생활의 기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QQQ로 몇 억을 만들고 싶은가 보다. 나는 한 달에 얼마면 자유로운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QLD로 몇 % 벌 것인가 보다.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는 TQQQ로 몇 배를 먹을 것인가 보다. 손실 구간에서도 가족과 일상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말할 때 숫자만 봅니다. 10억이면 가능합니까? 20억이면 가능합니까? 30억이면 안전합니까? 그런데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나는 매달 얼마를 쓰는 사람인가? 나는 비교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회사 명함 없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자산이 흔들릴 때도 내 하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분이 유럽 여행에서 느낀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고 나이가 들어서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투자자에게 아주 현실적인 자극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너무 먼 미래로 미룹니다. 60세 이후, 65세 이후, 언젠가 돈이 충분해지면 그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숫자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체력도 줄어듭니다. 부모님도 나이 듭니다. 아이도 자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변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되찾기 위한 준비입니다. QQQ는 내 자산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QLD는 내 결심의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TQQQ는 내 탐욕이 아니라 내 기준 안에서만 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30대 중후반에 시작해도 됩니다. 40대에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내 월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내 계좌가 왜 커지지 않는지, 내가 왜 상승장에서도 불안한지, 내가 왜 하락장만 오면 매도를 고민하는지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TQQQ를 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럼 상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 TQQQ 비중이 크면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비상금이 없는데 QLD를 크게 들고 있으면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매수 기준이 없는데 QQQ가 내려가면 공포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은 준비 부족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좌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 QQQ는 중심인지 그냥 남들 따라 산 건지 봐야 합니다. 내 QLD는 장기 전략인지 단기 욕심인지 봐야 합니다. 내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쓰는 무기인지 아니면 내 계좌 전체를 흔드는 폭탄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파이어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예금 통장을 보고 월급을 보고 소비를 보고 계좌를 보고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회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월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계좌 구조는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남의 성공담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25억 은퇴, 33억 결산, 37억 자산, 50억 목표, 이런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첫 연봉 1200만 원에서 시작한 사람도 어느 날 자기 돈이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로 4600% 수익을 낸 사람도 한국 주식에서 2천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사람도 가게에서 8천만 원을 거의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것에 오래 머물고
실패를 원칙으로 바꾸고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QQQ를 사기 전에 내 시간을 봐야 합니다. QLD를 늘리기 전에 내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TQQQ를 누르기 전에 내 욕심이 기준을 이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은퇴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이 합니다. 자기 소비를 숫자로 본 사람이 합니다. 자기 계좌를 남과 비교하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회사의 소속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적으십시오. 내 QQQ, 내 QLD, 내 TQQQ가 왜 그 비중인지 적으십시오. 내가 몇 % 오르면 기쁜지보다 몇 % 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적으십시오. 그 기록이 쌓이면 어느 날 계좌보다 먼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계좌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